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잘 가고 있죠? 이때 이제 8월달 후반부쯤에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2458포인트를 찍고 이때 이렇게 쭉 흘러내려서 여기서 좀 손해를 보거나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다시 이제 또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 전고점 부근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2017년도 때 우리 코스피가 이제 최고점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머지 않았어요. 2440인데 2600 정도까지 가면은 전고점 부분이고,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전망 같은 걸 보면 여기까지는 갈 거다, 이거 위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지수에 대한 거를 좀 주제로 올려놓고 원희님하고 좀 물어보고 답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쭉 계속 오르는 장이니까 사실 좋아요. 뭐 좋았겠죠?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주식하다가 막 한강 간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언제까지 좋을 것인가? 야, 그럼 이제는 진짜 여기서는 팔아야 될 때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막 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미 지금 사놓은 게 많이 있는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높은 시점에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하던 대로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당연히 제 스타일의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던 대로 하고요. 하던 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한 대 맞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2017년도에 이때도 이제 원님 계속 주식을 하셨을 테니까 네. 쭉 상승장에서 어쨌든 뭐 좋았다가 마지막에 한 대 맞는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맞을 때 이렇게 쭉쭉쭉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한 대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 하락분이 끝날 때까지 그 한 대가 겁나 세게 여기까지 계속 맞는 것인지, 맞으면 얼마나 맞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게 이제 감이 안 올 것 같다는 얘기죠. 맞는다는 게 요거 한 대 맞는 것인지, 요렇게 맞는 것인지, 여기까지 맞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너무 아플 것 같잖아요. 이제 이런 걱정들일 텐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때가 이제 실질적으로 앞선 자신이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과 어떤 성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담백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서 한 대만 맞는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 다 맞겠죠, 당연히. 여기서 한 대만 맞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럼 여기서 기가 막히게 팔고 약 한 1년 넘게 주식시장 떠야겠죠. 이걸로만 보면 2년이거든요, 2년. 네. 그때 동안 주식 안 하다가 기가 막히게 다시 주식시장이 좋을 때 들어와서 또 수익을 내고, 또 주식시장 나빠지면은 기가 막히게 떠야겠죠.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대응해 나가면서 컨트롤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 하락장에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상승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매매 습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이야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잖아요. 습관 조금 안 좋아도 매매하면서 수익 내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익을 내던 습관이 결국에는 하락장 맞았을 때 여기서 먼저 다 넘어지죠.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넘어집니다. 많이 봤고요, 그런 사람들. 그게 가장 큰 거죠. 자, 그러면은 제 스타일은 넘어질 때 한 대 맞는다. 넘어져도 충분히 컨트롤하면서 넘어질 수 있고, 넘어져도 안 아프게 넘어질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이 고점이야, 아니면 전고점 가면 그때가 고점이야, 아니면 돌파할 거야, 이런 것들을 굳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합니다. 바닥을 예측할 수 없듯이 천장도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밑에 갔다가 2000포인트 왔을 때부터 더 이상 가기 힘들다, 바닥 다시 뭉갤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2200포인트 갔을 때도 그랬었고요. 지금은 어느덧 2400포인트를 넘었고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에서 꺾일 거냐, 지금 꺾일 거냐, 꺾일 수도 있죠. 안 꺾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유동성이 요새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로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요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죠.
요즘에 유동성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랭해지면서 투매를 몰고 오면서 막 공포매물 튀어나오게 되면은 골짜기가 깊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대응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냥 자신이 할 줄 모를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가 투매가 나오고 막 이렇게 골짜기가 내려갈 때 네. 이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대응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차트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어떤 식의 하락이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지수만 보고서 뭐 하락장에도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락장에는 무조건 돈 못 법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락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뭐 어떻게 매매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고 어떻게 매매하고 있으면 잘하는 건지에 대한 그 구분, 그리고 이 하락을 할 때 대응을 한다는 게 뭐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대응이 무엇인가, 이제 손에 잡히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 명쾌한 해답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정해주지는 못할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 어떡할 건데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자신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자신의 실력입니다. 그냥 이게 가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명쾌한 답변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저는 하락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하락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요지는 이거 같아요. 이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제 스타일로 답변을 드리게 되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투자는 매수를 해놓고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단순히 딱총 들고 전쟁터 나가서 살아 돌아와야지, 뭐 요런 느낌밖에 안 돼요. 전투나 전쟁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는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딱 부러지게 단순히 지수를 보면서 정리하기에는 어렵고요. 지수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해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트폴리오에서 분배를 할 수도 있고 분산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하락 중에도 파동이 있거나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을 통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좌의 숫자를 만드는 전략과 전술은 존재를 해요. 그걸 병행해 나가면서 계좌를 지켜나가야겠죠. 계좌를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대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하락 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이제 저는 계속 질문하는 포지션이니까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의식의 흐름대로 갑니다. 이게 떨어질 것 같은 거에 대한 거잖아요. 떨어질 때에 대한 대응인데,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부터 인버스 사서 모아서 네. 떨어지는 거에 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봤더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버스를 사겠어. 그럼 이것도 훌륭한 대응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되는 건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확인받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방법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먼저 경험해본 선배들을 보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는데, 뭐 실제로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한 2000포인트 부근부터 곧버스 물려 계신 분들 지금 곡소리 납니다. 되게 힘들어요. 계속 물타기 들어가면서 자금도 커지고, 그리고 그 정도로 커지고 나게 되면은 이제 주식 계좌 자금하고 곧버스 자금이 어떻게 편성됐냐에 따라서 그 힘듦이 막 더 안 좋아집니다. 해칭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떤 상황이 돼도
투자를 하면서 돈을 못 버는 경우의 수로 빠져들기 쉬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인버스가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인버스로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인버스에서 수익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주식 보유 종목의 하락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해서 방어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못 막습니다. 금액으로 수치적으로 못 막을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난 막을 수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 코퍼스나 인버스에 거의 주식 포트폴리오 이상의 자금을 몰빵하는 경우겠죠. 반대로 만약에 시장이 고점 돌파를 하게 되게 되면은 몰빵 베팅하고서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계좌의 균형을 맞추는 거랑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역시도 방향을 예측하는 도박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전략은 어떨까요? 자, 인버스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2600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는 지수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서 예를 들면 한 2400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2400 위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게 언젠가 이제 방향을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2400을 깬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다 털고 이제 관망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어떨까요?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정한다면 거기까지는 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도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2000 갈 때까지 주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네, 그러면 그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건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그거 기다리면은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 털고 이거 기다릴 수 있으면은 보유 종목 가지고도 기다리고 대응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보유 종목 가지고 여기서 안 팔고 여기까지 기다리면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고수가 그 행동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투자의 본질적인 목적은 투자 행위를 영위하면서 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익 창출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수익 활동을 하는 거죠. 공장을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행위를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2400에서 2300 갔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2200 갔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2100 갔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2000까지 그냥 기다릴게요 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말하면은 2100, 2200, 2300에서 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것들은 다 놓치게 될 거예요. 올라가면 또 못하겠죠.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때 올라가면은 2000까지 안 오나 보네. 그때에서 다시 막 올라타겠죠. 이런 모습들이 다 모순인 거고, 정확하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2400에서 딱 커트하고 2000 딱 찍어주면서 거기서 다시 막 올라가는 자신이 정한 그 경우의 수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2000에서 좋아 잘 기다려서 샀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2000까지 왔다면 왜 2000에서 반등을 할까요? 1800 안 갈까요? 다시 1700 안 갈까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오히려 안 좋을 때는 다시 시작을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의 관점은 맞추려고 하는 건데 못 맞춥니다. 맞추지를 못해요. 그렇게 딱 인위적으로 정해놓는 전략은 맞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제가 지금 한 여유자금이 5000 되거든요. 근데 1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서 2300이 되면은 1000만원 투여해서 2000으로 만들어서 2000으로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타기 해서 여기로 가고, 그리고 뭐 이쯤으로 가면은 또 3000 만들고, 이 아래까지 가서 5000 가고,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가 온다 그럼 전 그때 신용미수 풀베팅 때릴랍니다. 이 전략은 하락에 대한 대응에서 올바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이야기의 가치를 따지자면은 그냥 한강에서 만나요 전략입니다. 그냥 아니, 약속 잡는 거예요. 한강에서 만나요. 네, 한강에서 만나요. 네. 이거 제가 지금 여지껏 나온 전략 중에 가장 진짜 우매함의 봉우리 전략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되게 이렇게 나름 구간에 나눠서 계획적 물타기 아닌가요? 이게? 게다가 지수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일례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닥 찍고 올라왔잖아요. 고점까지 왔죠. 지금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주가 회복 못한 종목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행위가 종목에다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지수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도박판을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시뮬레이션을 그려보세요. 잃고 있을 때 계속 돈 퍼다가 더 박어 이러면서 감정도 없고 무슨 좀비가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행동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잠깐 질문을 수정해 볼게요. 이 신용미수 풀 이거는 조금 빼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일까요? 여기까지 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라면은 여기서 굳이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1000으로 물렸을 때 1000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고요. 1000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힘든 시기 다 지나고 극복하는 시점에서 이 남은 자금이 차라리 그때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극복하는 시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마찬가지로 못 맞춰서 또 극복하는 척 하다가 또 지하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 극복이라고 판단한 시점이 빠른 거겠죠. 그러니까 조바심에 대한 요 기준으로 스스로 관점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의 자금의 투입이 수익 활동을 위함인지 손실을 나기 싫어서 돈으로 막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단순하게 지금 이 위치가 지금 현 시점이 저점일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뭐 전략적인 사용인지 이 차이도 이제 분명할 것이고. 네, 저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는 복권을 5천만 원어치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어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사용한다는 거는 투자란 본질적으로 돈을 넣어서 기대 수익 또는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인데 왜 돈을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느냐. 이거는 본질적으로 투자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스스로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거는 투자할 만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걸로 당연히 막아야죠. 여기서 아니 근데 여기서 1000만 원에 물렸는데 도대체 이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진 걸 어떻게 막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봤고.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못 막는데요? 냉정하게 말하게 되면 본인이 못 막는 겁니다. 막을 줄을 모르니까. 그러면 막을 수 있게끔 뭔가를 해야 되나요? 네, 막을 수 있으려면 본인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과 그거 막지 못하고 얻어 터지는 사람,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단어가 조금 강하긴 했는데 그만큼 하락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짜증나고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도망갈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거를 방법을 알고 훈련이 되어지고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지레 겁먹어서 공포에 떠는 것 뿐이지 요령과 방법을 알면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게 맞지. 그럼 뭐 떨어져도 그냥 돈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떨어질 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게 네.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가요? 자, 이건 아니고 2번은 떨어질 때 어렵지 않게 그 떨어짐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돈을 잃는 건 어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건지.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닌가요? 네, 잃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부분적으로 잃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잃는다의 정도의 차이인데 마이너스가 나긴 나겠죠.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선상에서 날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상에서 날 것이고, 계좌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커다란 구멍이 생겨서 막 굉장히 큰 손실을 볼 것이냐,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부연하면은 잃긴 잃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내 계좌가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게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정도인데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기회를
사는 거죠. 최소한을 내어주면서 플러스 기회를 산다라고 말씀드리면은 그게 가장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락에서도 잘 대응한다는 거는 그 다음 플러스 전환 기회를 상시적으로 잡아내기 위함이지 그냥 기도하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떨어질 때 회피하는 거죠. 회피. 딱 어렵지 않게 피해서 이제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얘기상 이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3번하고 1번은 완전히 아니고 2번에 가까운데 2번도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다릅니다. 네, 일단 저 과정에서의 느낌이 어렵냐 쉽냐를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훈련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별로 어려움을 진짜 느끼진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무딘 사람은 그냥 어렵지 않을 것이고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건지 뭐 계좌가 어려운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렵지 않다라는 표현이 다예요. 감정적으로, 계좌적으로, 숫자적으로 이거를 느끼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추상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을 구체화시킨다는 거는 질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아니죠. 질문은 되게 명쾌하거든요. 우리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는가였는데 네. 떨어질 때 훈련하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훈련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근데 훈련하면 뭐가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걸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훈련하면 돈 이때도 벌 수 있나요? 훈련하면 이때 돈 있는 거 최소화시키고 올라가는 거에다가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는 언니님 말씀으로는 그냥 총체적인 걸 얘기하셨습니다. 일단은 총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을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이게 이렇게 내려갈 때 물타기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최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럼 반대로 지금 시점은 뭐 유동성도 좋고 좋잖아요. 상황이 사실 투자하기에. 그럼 이럴 때 내가 5천만 원이 있는데요. 5천만 원을 여기서 다 써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요. 이렇게 좀 떨어지는 시점부터 조금 덜어내서 반대로 아까는 1000, 2000, 3000, 4000, 5000이었는데 5000, 4000, 3000 뭐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거는 이 방법은 어떨까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걸 훈련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것보단 난데 저라면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행동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에 대해서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도망가기 위함이죠. 아시잖아요. 네, 그냥 지금 제가 기준점을 조금 잡아드리게 되면은 스스로가 얘기하는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을 위한 감정값을 컨트롤하는 것일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제가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락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자신만의 고민 끝에 가지고 온 전략과 전술은요. 결국 보게 되면 자신의 감정값이에요. 감정을 위한 행동. 여기서 대전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서 감정값을 지불하는 투자자는 전략이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데요. 저는 너무 힘든데요. 그 감정부터 무뎌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냉정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정과 합리적인 계좌 관리, 운영 관리,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것도 초보자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해하자면은 떨어질 때 감정에 무뎌져라 이런 얘기로 들리면 그냥 떨어질 때 그냥 감정에 무뎌지는 훈련을 하는 건가? 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가요? 이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감정이 무뎌지면 되는 문제. 일단 제가 떨어질 때 해야 되는 행동을 말씀드리게 되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무서워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동을 명확하게 해준다. 해야 될 걸 한다라는 거는 이제 되게 총체적인 거죠. 새 종목을 고를 수도 있는 거고, 기존 종목의 밸런스를 맞추는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면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면은 비중을 더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계좌의 밸런스를 다시 맞출 수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해야 될 걸 한다는 거는. 네, 그 다음에 계좌는 언제든 기대 수익 값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계좌는 잠식되면 안 된다.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잠식이 되지 않게끔 혀를 풀어줘야 되고, 이 모든 하나하나 요소의 상황은 똑같은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때의 하락장 상황과 이런 하락장 상황과 그 앞전 흐름의 하락장 상황과 앞으로 나올 하락장 흐름에서 다 다를 거예요. 계좌의 상황이 다르고 계좌에다가 담아둔 종목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되게 딱 부러진 수식으로 하락할 때는 여기서 지수 몇 가지 오게 되면은 금액 이만큼 줄이고 또 금액 이만큼 줄이고 또는 금액 이만큼 늘려서 물타기 하고 금액 이만큼 늘려서 물타기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기 위안적 방법 또는 그냥 뭔가 공식화해서 편하게 정해놓고 그 편하게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맞춰가기만 하게 되면은 ATM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서 여기 있습니다 주임님 돈 나왔어요, 이걸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환경 설정 자체가 사실은 이게 가장 주식 투자에서 본질적인데,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시장을 이해하고 내 종목의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내 환경에서의 최적의 대응을 해나가는 것, 그러려면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알았을 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값을 찾아나가야 되는 건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훈련이 되어져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A 상황에서는 이렇게 B 상황에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단순 요약이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 단순 요약을 원하신다는 건 알지만, 단순 요약을 원하고 거기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하락장에서 본인의 계좌만 다칠 뿐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단순 요약이라는 말을 하셨으니까는 이게 아마 마지막 논쟁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뭐 이런 저런 상황에서 떨어질 때 뭘 하고 그런 거 알겠다. 그런데 사실 이 주식이란 건 본질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주식은 어찌됐든 간에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작은 파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승을 하기 마련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진리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실적 좋은 주식을 잡고 붙잡고 존버를 하면, 그래도 존버를 하는 와중에 물도 탈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존버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데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어렵게 주식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오죠. 네, 이 생각이 이제 뭐 틀렸다 맞다 이런 거보다 뭔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에 이면에 무엇이 있고,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 얘기를 조금. 그냥 이거는 되게 단순해요. 자기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은 저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미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이 상황을 경험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이렇게 쉽게 말 못합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좋아, 오케이, 다 좋은데 이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진짜로 반영해주고 평가받는 데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얘기예요. 자신이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80% 난 상태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원가치 평가받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 오케이, 좋죠. 버텨내면 좋죠.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했어요. 20년 만에. 이 사람을 투자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동일한 행동을 20년 동안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투자를 했었어야 투자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을 한 종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 시점에 동일하게 물린 거 말고 시점이 달라져도 그러한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투자하고 있으며 그거를 지속하고 있는지, 1년 전에 물려있는 종목 1년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계속 투자하고 있다, 그 다음 이듬해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은 스타일이라고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주식이란 거를 할 때 기업 가치에 편승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주식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 끊임없이 이제 여유자금을 여기다가 넣고 있다, 이게 내가 가치 평가를 해가면서 내가 목표한 가치에 도달하는 주가가 될 때까지
이걸 하고 있다라면 이제 이거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띡 넣어놓고서 이렇게 물리니까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좀 모순점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말은 저 상황 자체가 부끄러우니까 저는 같이 투자한 거예요. 기다리면 되죠. 이거 실적 좋고 기업 좋은.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써요. 뭐 기다리면 되겠죠. 이런 얘기 자체가 그 심리가 이제 뭔가 되게 변명이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게 오케이 이 모습 하나에서 여기에 대한 변명이 필요가 없는 게 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스타일이면요. 이게 A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은 B 종목도 이런 게 있어야죠. B 종목도 이런 게 동일한 형태로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C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B나 C가 없어요. B나 C 종목은 단기 단타 종목이에요. 다르게 하고 있죠. 네. 아이러니합니다. 단기 단타 네.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간 시점을 보게 되면 단기 단타 했다가 테마주 들어갔다 테마 다 빠지고 껍데기 됐는데 실적 좋은 기술 테마들 그거 보고서 그냥 가치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납득은 못하죠. 결이 완전히 다른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거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걸 좀 그만해야 되겠네요. 스스로를 속이는 걸 그만하고 네. 내가 부족한 거를 정확하게 대면하고 인지한 다음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물어보죠. 내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논쟁이란 거는 정말 너무나도 무의미한 거고 사실은 본인의 부족함을 채워서 어떤 상황에서든 제대로 된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 언니님의 이제 얘기로는 그건 훈련이죠.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훈련이라 말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자신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계좌에서 숫자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그냥 저 상한가 가는 꿈 꿨어요 이런 거 말고요. 계좌에서 진짜로 플러스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좌를 계속 가지고 가는 이 부분이 훈련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계좌의 지속성. 네. 그렇죠. 이게 계속도 되게 중요하죠. 네. 요 몇 달, 요 몇 주 그거 되니까는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라고 또 섣부르게 확신하면은 그건 우매함의 봉우리에 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고, 예, 지속적인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과 훈련과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내가 그걸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월봉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계좌 잠식이 당연히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계좌가 어려워졌었다. 이건 가능해요. 어려운 계좌 상황을 극복했다. 요런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렇게 오는 동안에 당연히 하락 장세 있었죠. 이럴 때 보면은 있었고 이럴 때 보면 있었고 이럴 때도 보면 있었습니다. 하락 장세 다 있었습니다. 잠식이 되었냐? 이거는 분명히 자신의 방법에서 잘못된 거예요. 요런 거잖아요. 잠식이 됐는데 다 풀리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 정도라도 알면은 네. 차라리 그 사람은 여지껏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아까 여러 가지 전술 전략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나마 그 중에 1등. 네, 진짜 방금 그 얘기가. 1등이에요? 네, 그 중에 1등. 네. 차라리 잘 버티면은 회복되네. 그거라도 알면 그 중에 1등이에요. 네, 그리고 솔직히 톡 까놓고 여기서 잠식됐는데 여기 와서 다 풀린다 말도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풀리네 정도라도 알면은 그게 1등이라는 거죠. 네. 차라리.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심지어 그걸 알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훈련 안 된 그렇죠.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방금 전에 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도 사람들은 이 하락에 대해서 하락이 어떻게 해요? 하락이 어떻게 해요? 하락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락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락 때도 신처럼 요리조리 비 한 방울도 안 맞고서 다 피해 다니면서 수익을 내는 거를 기대하고 있나요? 혹시? 욕심입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나는 하락에서 내 계좌가 망가지는 거 1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욕심이에요. 그냥 주식 투자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밖에 말을 못 드려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락을 잘 대처하는 사람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락을 받아들이면서 적당히 내어주면서, 하지만 그 내어줌이 절대로 계좌를 망가뜨리거나 계좌에 구멍 내는 내어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가능한 최소한 내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락을 가장 잘 방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하락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잖아요. 그래서 하락이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얘기하게 되면 하락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로 별거 아니냐면은 들숨 날숨 같은 거예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 당연히 있는 거죠. 그냥 숨 쉬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 뿐이지, 거기에 되게 의미 부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락이란 그 자체만으로 이미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때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두려움에서 나오는 구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은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많이 심어줍니다. 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경우도 있고, 더 크게는 뭐 미디어에서 자꾸 그런 부분을 오를 때는 끝없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미디어가 쏟아지고, 떨어질 때는 그 공포감을 엄청나게 조장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디어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요즘 이 유튜브도 미디어인데 네.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불필요한 것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좀 분명히 걸러야 된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하락이 곧 기회다.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이번 동학개미 운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하락이 왜 기회일까? 하락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하락을 이용해서 기회를 창출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잘 준비해서 하락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동학개미 운동에서 동학개미 분들은 아쉽지만 하락을 타이밍적으로 이용해서 요번에는 기회로 삼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락을 결과적으로 기회로 만들었지만 하락을 받아들여서 기회로 전환시킨 사람들일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타이밍적으로 기회로 삼은 지금 초심자의 행운 같은 첫 번째 기회는 잡았을지 몰라도 여기서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오를 때, 이때 이거를 견뎌내면서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글쎄요라는 대답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거를 할 줄 알기 위해서 사실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전달이 됐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되게 오래 토론 형식의 얘기도 하고 뭐 설명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를 좀 충분히 받아들였다면 이 마지막 말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하락장, 뭐 지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초반에 막 이것저것 물어본 것처럼 질문의 결은 항상 비슷해요. 이걸 뭔가를 어떻게 미리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지금 시점은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 신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를 해석하려는 질문들인데 답변은 그거는 안 된다거든요. 결국은 관점을 좀 완전히 바꿔라, 너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는 거고,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얘기한 이것도 정말 타이밍이 좋게 들어가서 이 수혜를 누린 거는 맞지만 지금부터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순간부터. 그렇잖아요.
뭐 지금 다 털고 나가가지고 다시 그걸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스테이지로 온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운으로 작용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흐름에 본인의 몸을 맡겨서 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때 가지고 있는 습관들 있잖아요.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여기서 바로 나오거든요. 온통 잘못되어 있는 그 습관들, 여기서 했었던 플러스로 작용했었던 행동들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그 플러스로 작용된 거에 더블만큼 마이너스로 납니다. 이거를 꼭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영상 보면은 설명이 좀 답답하다,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댓글이 좀 있거든요. 근데요, 저희가 한 몇 배 답답합니다. 사실 그 설명 듣는 분들이 답답한 것보다 그런 질문을 듣고서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입장도 정말 어지간히 답답한 일이에요. 사실 그만큼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완전 다른 곳에 서 있어요. 근데도 이제 그분의 물어보는 분의 입장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답은 아닐 수 있겠죠. 왜냐면 애초에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답 안 나오네 이런다고 해서 이게 그냥 어렵다, 답답하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소중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니까는 제가 이제 대신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원인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답답할지언정 여러 번 보고 이거를 이제 경험치를 맞춰가면서 이해하고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꼭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뭐 방금 전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추가로 드리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 같아요. 물론 당연히 제가 메시나 이런 선수에 비할 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냥 비유를 위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메시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안지 좀 줘보세요. 이 질문을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뭐 메시를 떠나서 프로축구 선수 되려면은 알아야 될 10가지 노하우를 전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라고 네.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땀 흘릴 준비가 되신 분들은 혼자서 열심히 흘려도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좀 더 제대로 체계적으로 흘려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 한두 달 할 거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할 건데 지금 이 소중한 시기에 시행착오보다는 뭔가 좀 제대로 된 체계적인 그런 경험을 쌓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투자클럽 하고 있고요. 여기 오시면은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훈련을 하면서 실전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체력을 길러 나가고 이 주식에 관련된 체력을 길러 나가고 동시에 이제 실전 훈련이기 때문에 본인의 계좌도 탄탄하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하락장이 오든 상승장이 오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대응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언니님의 제자가 돼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충우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이게 제가 한 주식 인생 절반은 혼자 하고 절반 정도는 언니님하고 같이 해본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정말 선배 입장으로서 장담하듯이 말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클럽은 여기 아래 밑에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링크를 해놨어요. 네이버 카페인데 주식비더 공유 카페 클럽 공지가 돼 있거든요. 그 카페 가입하셔서 공지되어 있는 클럽 가입 안내를 보시면은 설명하고 뭐 영상 설명들, 가입 신청서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마인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채워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